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 보면 다들 1억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보다 보면 괜히 조급해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사람들 통장에 1억씩은 다 있는 걸까? 나는 돈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만 뒤처지는 건가? 근데요, 진짜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3천만 원. 근데 가구당 금융부채는 약 7천만 원입니다. 실제 소형 금융자산은 6천만 원 정도인 거죠. 즉, 실제로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억을 우습게 말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정작 1억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자산 1억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1억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나만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1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월 10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8년이 걸리죠. 근데요, 현실적인 계획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을 모으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해지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랑 월세 쓰면 한 달에 남는 돈 30만 원 뿐이라 30만 원씩 저축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느리지만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저축 금액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이래서 늦겠다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복리를 기다리기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잘 모으던 종잣돈을 갑자기 해외 선물이나 알트코인에 몰빵하고 크게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억을 모으기 힘든 두 번째 이유, 라이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점점 오르고 모은 돈이 늘어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소비가 갑자기 늘게 되는데요. 배달도 더 시켜먹고 명품도 남들 다 있으니까 나도 한 개 사볼까? 한두 개쯤은 괜찮다 싶고, 이렇게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 일하는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쓰게 돼요. 세 번째 이유, 복리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적으로 연 8에서 10% 정도라고 봅니다. S&P 같은 인덱스에 장기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죠. 하지만 이걸 사람들은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A형, U형. 하루에 10% 수익도 가능한데 겨우 연 10%? B 유형. 주식은 도박이야. 차라리 예금이 낫지. 이 두 유형은 모두 1억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A는 리스크가 큰 게임에 뛰어들고 B는 아예 자본시장에서 멀어지니까요. 게다가 A든 B든 복리의 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1억을 모으더라도 그 이후에 자산성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세우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정해봤어요. 첫 번째, 내 집 마련. 두 번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확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몇 년 안에 만들지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안에 1억이 필요하다면 매년 얼마씩 저축해야 할지를 역산해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명확한 목표, 필요한 금액,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모으기 위한 기본 마인드셋이에요.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운영 중이에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1억 모으는 시간을 1,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청약 통장. 청약을 넣기 위해선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약 600만원, 기타광역시 약 400만원. 매달 10만원씩 5년간 넣으면 600만원이 됩니다. 예치금을 이미 채운 분들은 추가 납입을 안 해도 되지만 국민주택 청약 점수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아요. 20대가 국민주택 당첨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무조건 세팅해주세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청년도약 계좌. 이건 정말 고금리 적금이에요.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요. 나라와 은행에서 보태줘서 5.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은행 급여 하나적금보다도 유리할 수 있어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결혼, 출산, 질병, 내 집 마련 등에는 중도 해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 추천입니다. 세 번째, ISA 계좌. 이건 적금보다는 장기 투자를 위한 계좌예요. ETF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상품을 꾸준히 모을 수 있죠.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에요. 3인용 기준 연 400만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냅니다. 3년 의무가입 조건이니 일단 계좌 개설만이라도 해두세요. 나중에 정말 유용해요. 그럼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 예시 루틴을 한번 짜볼까요? 청약통장 10만원, 청년도약계좌 40에서 70만원, ISA ETF 투자 50만원, 파킹통장 20만원, 추가 여유가 있다면 연금계좌에 월 10만원. 이렇게만 해도 월 150만원으로 5, 6년 뒤에 1억이 가능하고 비상금, 여가, 연금까지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병행할지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시드를 먼저 모을까? 아니면 소액 투자부터 시작할까? 고민하실 텐데요. 답은 병행입니다. 처음부터 3천에서 5천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경험 부족으로 리스크가 커요. 소액 투자가 경험을 쌓는 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모은다는 건 내 삶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소비를 해왔고 얼마나 참았고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써왔는지 그게 전부 숫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못 모은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자꾸 돈을 쓰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1,000원을 저축하는 것부터. 그게 1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